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옵니다. 홈택스에 들어오면은 신고 납부를 한번 이렇게 갖다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 있죠? 이게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예요. 아니면 또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 아래쪽 보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사업장 현황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도움 서비스도 있고 전자신고 이용 방법, 뭐 도움말도 많은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제 사업자 등록한 현황, 사업자 등록 번호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 클릭하셔가지고 조회를 하시면 나오는데, 저는 다 이제 과세사업 쪽하고 면세에 관련된 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것도 있고 이제 법인으로 취득한 게 있어가지고 개인으로는 없습니다. 신고할 게 없어요. 신고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끄냐 이거. 아, 이렇게 끄죠. 자,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수익금액 내역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신고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은 사업자 등록 클릭을 하시면 기본 정보가 쭉 나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주택이 세 채다, 근데 한 채만 사업자 등록했다, 그러면 한 채에 대해서만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국세청에 안 했다, 주민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어도 사실은 이제, 왜냐면 이건 소득세법에 의해서 개인주의과세야. 그러니까 개인주의과세인 소득세법은 이제 주민번호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뭐 자기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이렇게 개인정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나타나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건 세법에 정해졌어요.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픽스가 된 거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정보 들어간 거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 공동사업자다, 공동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겠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면 여기도 클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첨부서류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뭐 계산서, 그 다음에 매출 매입 계산서, 네, 매입처별 세금 계산 합의표, 뭐 공사를 했다거나 뭐 하자보수를 했다거나 업자한테 돈 주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했으면 이게 다 활성화가 됐겠는데, 전 주민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민번호로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매입 받을 수는 있고, 그 다음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도 주민번호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수익금액 검토표, 자, 수익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 있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대부분 병원이죠. 병원, 그 다음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고 첨부, 수익금액 검토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미제출이 아니라 제출.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저장한 다음에 다음을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본인이 나 매출 매입이 없다, 매출도 매입이 없는 걸 무실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실적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무실적 클릭을 하시면 한 두세 번만 클릭하면 끝나요. 편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건데,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내가 무실적이다 하면은 거의 뭐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을 하셔가지고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되고, 자, 지금은 우리는 유실적, 실적이 있는 거, 매출 매입이 있다, 뭐 매입은 없더라도 매출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저장하고 다음 이동을 누를게요. 수익금액 이게 좀 중요하죠. 자, 조회 눌러서 업종 코드를 보시면은 아까 봤을 때 업종 코드 중에 뭐가 있었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업종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 고가주택은 뭐 701101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이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주택, 뭐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있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주거용으로 쓰거나 뭐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데, 사무용으로 쓰면 이제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일반과세, 일반주택 아니면 공동주택 둘 중에 하나 끼워넣기 하셔서 뭐 신고하시면 되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701104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 번호 보통은 이제 아파트가 있으니 이제 아파트 한번 신고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701103을 한번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하면은 쭉 나와요. 수익금액 얼마로 할 거예요? 월세하고 간주임대를 합계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죠. 그럼 일단 저장하고 이동을 해요. 왜? 아까 말한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구체적으로 나온댔잖아요. 거기서 한번 계산하고 마지막 최종값을 다시
돌아와서 입력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화면 보면은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매입 내가 돈을 지불하고 받은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다 그냥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고 5월달 소득세 신고할 때 업무 관련성 있냐 없냐를 그때 판별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합계표 신고하는 건데 앞에서 기본정보 쪽에서 볼 때 다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계가 안 나타납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 왔죠.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또 다음 이동.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나왔죠. 수익금액 검토표. 반갑다. 수익금액 검토표. 자, 처음에 701103 한번 이거 입력을 했었는데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하죠. 자,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에 신고한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5월달 소득세 할 때 이제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자동 반영돼서 좀 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어디로 해볼까요? 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정보도 입력하게 됐어요. 뭐 내가 그냥 자, 이거 주택의 종류. 자, 신축 일자는 언제냐? 내가 어떻게 알아? 막 넣어주시면 정말 곤란하고. 자, 우리 한번 이제 검색기 한번 가볼까요? 검색기 여기서 말에 푸라고 치면은 못 알아보니까 자, 이렇게 나왔네요. 이때 만들어졌군요. 탄신.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2014-0901 이렇게 합시다. 기분 좋게 정도 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내용 추가. 자,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게 바로 추가됩니다. 이 주택이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두 채다, 세 채다 하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또 입력을 하고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이제는 별부자로 한번 해볼까요? 별부자. 아, 네,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2021 06 30 자, 2400 짠. 나오죠? 자, 두 채만 있다고 했을 때는 간주임대료가 없어요. 월세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간주임대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간주임대료 설명 및 계산 클릭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예시까지 있어요. 예시까지. 자, 이 단독 명의다 그럼 단독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3억을 빼준다는 거, 보증금 제일 높은 거에서 3억을 빼주는 거. 자, 만약에 이게 제일 높은 게 3억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뭐 2억 5천이다 그럼 2억 5천 빼주고 나머지 5천은 그 다음 거에서 5천 빼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단독, 그 다음에 공동 있는데 이게 또 괜찮은 게 단독 주택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3억을 빼주고 공동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서 3억을 또 빼줍니다. 기가 막히죠.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는 손익분배 비율이 있잖아요. 쪽에서 분배를 합니다.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를 낸 다음에 손익분배 비율대로 각각 쪽에서 분배를 해요. 그 합계를 보고 2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갑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넘죠.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2천이 안 돼요. 그러면 종합 합산 과세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케이스 보면은 이제 보증금이 변동을 해요. 임차인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엑셀로 따로 한 번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봐보세요. A, B, C 주택에 대해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자, 그랬더니 간주임대료가 350이 나왔다. 저는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한번 엑셀로 만들어 봤어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적수라는 건 이제 매일매일 쌓아간다 이런 의미인데 148일을 갖다가 이렇게 2억 보증금 곱해서 나오는 거죠. 보증금을 업했죠. 재계약을 했는데 업해서 계산한 게 이 정도 적수가 나오고, 그럼 이 A주택에 대한 적수 합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적수의 합계가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공제 3억을 빼주는데 3억도 마찬가지로 적수를 계산해야겠죠. 365일 3억의 적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자율 적용하고 60% 곱해주고 이렇게 365일로 나눠주죠. 그러면 간주임대료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거에 대한 월세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 만들다 제가 말았네요. 네, 바빠서. 자, 남편이 50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0.5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쉽습니다. 자, 간주임대로 계산한 거 보여주려다가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여기 비율이 다르고 하면은 아까도 봤듯이 여기가 2천이 넘냐 안 넘냐 한번 이렇게 다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따진다는 거.
공동사업자라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간주임대로 계산하기에 있어서 여기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추가 이렇게 하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되고, 임대기간 뭐 시작일 뭐 간주임대로 1일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1일부터 12일까지, 대신에 이제 중도에 뭐 나갔다 또는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은 다시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게 40을 적으면 비소형 주택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줘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Y,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요거는 AND라겠죠? AND 40이다. NO 이렇게 되겠죠? AND 조건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자동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계산해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몇 개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셔서 간주임대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초기화하면은 다 지워지는 거고. 자,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여기 간주임대로 계산한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주임대로 계산을 이걸 통해서 방금 했고요. 간주임대로 입력을 해주고, 직접 입력을 해주고, 입력 완료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신고서 작성 완료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안 돼요? 오류가 뜨겠죠? 왜? 3,260만원 수익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안 했죠? 왜? 얘 뒤에서 작성한 걸 보고 정확한 걸 입력을 하겠다. 자, 326 되겠죠? 간주임대로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3,260.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만약에 월세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했다. 여기에다가 뭐 2천만원어치 발급했다. 1년 동안에 2천을 적어주고, 를 빼주겠죠? 요거하고 매칭이 돼야 되니까 금액이 맞죠? 요거하고 딱 맞다는 거,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익금액 제외 같은 경우는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수익금액 제외할 게,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수익금액 제외할 게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치하죠? 3,260. 아까 수익금액 검토표도 3,260 맞죠? 그러면 맞으니까 이때 자, 완료됐습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자, 나중에 신고한 다음에 제출 내역 있는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조회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가 홈택스로 직접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